대표님, 강사 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디벨롭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강의를 하면서 몇 명의 수강생들을 만나셨어요? 뭐 특강이랑 뭐 온라인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정규 강의로만 이제 인원이 한 800명? 80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만나셨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800명 정도 이상의 수강생분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왜 건물주가 되려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걸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저를 좀 롤모델로 삼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직장생활 10년 했잖아요. 다른 부가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저처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시더라도 자산을 계속 크게 이루고 싶은 분들이 저를 좀 모티브로 해서 그걸 좀 따라하고 싶어서 많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방금 인상적인 답변이 삶이 바뀌었댔잖아요. 건물주가 되고 난 뒤에 삶이 직장인의 삶과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물주가 되고 나서부터는 좀 삶의 여유가 생겼죠. 그냥 막연한 든든함이라는 게 있어. 그 막연한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뭘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바뀐 게 만나는 사람도 달라졌고 하는 일도 달라졌고 비교적 그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건데,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거는 강의 사업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뭐 이런 게 사실 직접적인 요인이긴 한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일단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보고만 있으면 배부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좀 더 이 삶이 나아지지 않았나. 그러면 그렇게 바뀐 삶에 대해서 수강생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강의를 할 때 뭐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기술적인 것도 알려드리지만, 결국에 다들 부자 되고 돈 벌려고 이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의 차이지. 그 방법적인 것도 이제 알려드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이제 좀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교육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수강생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롤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댔잖아요.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서 온 걸 텐데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8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 중에 디벨롭 또는 건물을 갖게 되신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하고 계세요. 한 거의 100명 가까이 하셨나요? 그렇죠. 강의 듣고 난 이후에 뭐 저랑 연락이 안 되는데 건물 짓고 계신 분들 빼고 제 커뮤니티에서 건물을 지은 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같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100명이 좀 안 되게 있죠.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신 10%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부동산 투자를 작게라도 해보신 분들이에요. 뭐 아파트 투자든 재개발, 경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의 약간 끝판왕이 약간 디벨롭인데, 그 끝판왕이 오기 전에 미리 좀 해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작게라도 부동산으로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큰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본인이 확신이 있어. 두 번째는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또는 전문직이신 분들이 현금 흐름이 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올라도 조금 운신에 좀 폭이 있고, 공사비가 생각보다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좀 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자산이나 현금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일단 해보지 뭐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일단 도전을 좀 쉽게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 강의를 듣고 그냥 저에 대한 신뢰와 본인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배운 걸 토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냥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세요. 앞뒤 안 재고. 세 번째 요인이 가장 큰데, 이 세 번째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사원이나 전업주부, 애기 키우고 있는 그냥 엄마, 그런 분들도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셔요. 그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 번째가 베이스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죠. 그럼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데 세 번째가 없는 분들은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고소득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 디벨롭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재개발이나 아니면 아파트 투자는 좀 해봤어. 그래서 자산은 좀 있어. 근데 이 디벨롭이 될까? 이렇게 퀘스천이 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퀘스천이 있어서 디벨롭 못 하신 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도대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지어서 안 팔리면 어쩌죠? 약간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아이러니한 게,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안 팔리면 어쩌죠 이거예요. 판다라는 거는 건물주가 안 된다는 건데,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팔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야.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그러죠. 건물주가 되려면 땅부터 찾아야 되고 시공사 해가지고 건물 짓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매각을 먼저 걱정해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일단 건물주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면 다 길이 보이긴 하거든요. 먼저부터 뭐 걱정을 해서 겁먹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수강생분들 중에 처음부터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은 거의 좀 건물 쪽에도 못 될 확률이 조금 높겠네요. 그렇죠. 시작도 하기 전에 끝에 가서 할 걱정들을 먼저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마이너한 걱정이 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뭐 임대가 좀 늦게 맞춰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리스크인데 결국에 이거저거 다 따지면 시작을 못 하거든요. 일단 시작하면서 그런 거는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소한 거 아니면 뒤에 가서 걱정해도 될 것들을 먼저 우려를 해가지고 아예 시작을 못 하는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반대로 성공하신 분들 아까 10% 있잖아요. 네. 꼭 그분들한테 꼭 나오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 게 공통점이야. 질문이 없고 본인이 그냥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지. 일단 질러놓고 뒷수습 좀 도와달라고 하지. 대주님 땅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게. 지금까지 제 수강생 중에 크게 실패한 분은 아직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고. 디벨롭을 하시면서 자산가가 됐고 만나시는 분들이 좀 바뀌셨잖아요. 그런 부자분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었는 거예요. 시원시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의사결정이 빨라. 줄 건 빨리 주고 작은 거에 크게 뭐 연연하지 않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은 뭐 절차들과 공정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걸 따짐으로 인해서 사람을 좀 잃는 경우가 있는데, 무식한 거랑 시원시원한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식해서 그냥 모르고 그냥 주는 거랑, 내가 알고 있는데 줄 건 빨리 주고 할 건 빨리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용을 얻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수강생분들 중에 건물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짓는 분들이 결국에 저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저처럼 지금 건물을 짓고 시작하는데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이런 거를 다 매칭했을 때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부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가 리스크 생겨가지고 무너지거나 위기를 즐기다 무너지면 아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토 다는 사람은 일단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토를 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 시작을 못 하니까, 시작을 못 하면은 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부자도 안 된다. 안정적으로 본인의 삶에 만족할 분들은 계속 퀘스천만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고, 느낌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건 땅밖에 없더라. 부동산이 제일 싼 건 오늘이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꼭 부동산 투자, 뭐 주식이든 사업이든 간에 다 일찍 시작하고 망해도 먼저 망해본 사람이 결국에는 많이 배워서 이제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실행을 먼저 해보셔라. 저는 그렇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망해도 책임지실 건가요? 자꾸 이렇게 물음표를 달면 안 된다니까요.